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장기 투자를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장기 투자가 힘들 거란 생각에 장투를 도와줄 저만의 원칙이나 기술들을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이분을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90년대 말 2000년 초에 왕년의 스타크래프트 황제거든요. 임요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프로토스를 해서 꽤 잘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아마도 2013에서 17년도에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외국인들 나와서 토론했던 프로 있죠. 거기서 이제 얼굴을 많이 알리셨던 것 같고, 근데 최근에도 뭐 박명수의 라디오나 뭐 동치미, 아는 형님 이런 예능에도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다들 아마 알아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름은 기욤 패트리고요. 1982년생 캐나다 국적의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제 기억에 뭐 프로게이머 수명은 되게 짧았는데 손이 빨라서 프로토스로 잘 하셨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제 한국의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셨던 거의 유일한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프로게이머들이 보통 손도 빠른데 머리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프로 이제 갬블러, 포커 치는 걸로도 많이 활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 재밌는 거는 이분도 이제 포커를 쳐야 되니까 달러를 들고 해외에 가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10,000달러 이상을 들고 나가면 엄청 제약을 합니다. 신고하고 이거 어디에 쓰냐 막 하니까, 이제 친구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비트코인을 이제 보내가지고 해외 나가서 환전을 해서 쓰더라. 아, 이렇게 편한 게 있었네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을 빨리 접했던, 어찌 보면 럭키한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슷했던 분들이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EO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접했었고, 또 예전에 스펑키라는 유튜버도 있었어요. 그분도 포커 치다가 비트코인을 빨리 접해서 그런 특이한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계의 예능에 나와서 했던 말들을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21년 10월경이죠. 9월 말에 이제 한창 불장일 때죠. 이때도 박명수의 라디오에 나오셔갖고 5년 전쯤에 이제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었는데 60에서 70배까지 올랐다.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전에 사셨어요. 처음 산 건 훨씬 전이었는데, 이제 아마도 한 비싸게 산 것도 100만 원 이하에 사시긴 했는데, 왕창 산 게 이제 5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 1월만 하더라도 약간은 그 하락장 초입이었죠. 근데 이때도 이제 동치미에 나오셔가지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비트코인으로 50배 아직 수익 거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22년 10월이면 이제 테라루나랑 그 FTX 사이 어디쯤인 것 같은데, 힘들 때죠. 요때도 아는 형님에 나오셔갖고 수익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30배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다. 당신들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셨었어요. 근데 요것만 보면 재산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60배, 50배, 30배 하니까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투자 마인드도 훌륭하고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했던 얘기를 몇 개만 더 요약을 해보면요. 비트코인으로 4년 이상 보유를 한다면 잃을 수 없다. 그러니까 4년 반감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10년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비트코인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1, 2년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년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는 발언이죠. 근데 이분은 실제로 2030년까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거칠에 돈 쓰지 않겠다. 다 좋은 얘기는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큰 돈 쓸 일도 있고 뭐 팔고도 싶고 오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의 장투를 도와줄, 우리는 저렇게 되기 힘드니까 현실적인 이제 잔잔한 원칙이나 기술들이 뭐가 있을지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장기 투자를 사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려고 사전을 잘 찾아보는 편인데, 투자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다. 기간은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6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6년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투가 자신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자신 없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노터치용 이제 장기용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비중을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속 요거는 뭐 비트, 이더, 리플 이런 거 넣어놓고 쳐다도 보지 마셔라. 언제까지? 25년 하반기까지 우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이니까 급전이 필요하고 막 오르면 팔고 싶고 하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중단기용 10% 내외의 비중을 갖고 있는 계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뭐 떨어지면 공포에 매수하고 뭐 오르면 팔고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겪고 보면 사실은 요때 이거의 수익률이 여기를 압도한다는 걸 아실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눠놔라. 여기 보험이 있어야죠. 그 불장이 왔는데 보험이 없으면 우린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도의 기술.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특정 종목입니다. 여러 개가 다 막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목이 언론 보도나 유튜브나 기사나 뭐 짤로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상승 이유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매도를 해야겠죠. 최근에 뭐 에코프로 삼형제가 엄청나게 올라서 뭐 떠들썩 했었죠. 그래서 요런 짤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2023년 국장 주식 알고리즘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샀는가? 예스면 성공한 투자자. 이제라도 샀는가? 예스면 또 성공하고 오늘이라도 샀는가? 성공. 내일이라도 살 것인가? 성공. 안 샀으면 이제 바보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돌면은 이제 끝났다는 거고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비트나 이더나 리플도 이렇게 오를 수 있잖아요. 특정 종목 하나만 뭐 리플의 뭐 소송이나 이더의 최근에 뭐 샤펠라 업그레이드나 이럴 때는 어떡하냐. 물론 여기에 넣어놓고 안 파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다, 뭐 팔고 싶다, 뭐 타이밍을 알겠다 싶으면 여기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여기에 넣어놓고 비트든 이더든 리플이든 하고 싶은 거 하셔라.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단기 호재가 있으면 팔아야겠죠. 특정 종목만 단기 호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 원화 상장하면 그래도 제법 오르죠. 그러면 상장 전에 팔아야 될 것 같고 2, 3일 연속 30% 오르면 또 팔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또는 머스크가 이제 뭐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뭐 도지나 어떤 코인에 대해서 입을 열어 주시죠. 그러면 그때마다 도지를 파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기 호재잖아요. 저는 항상 뭐 그 도지 코인을 조금은 들고 있어요. 1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트위터 프로필 바뀌었잖아요. 뭐 파랑새에서 뭐 멍멍이 사진으로 바뀌었을 때 잠깐 올랐었죠. 한 30%. 팔까 말까 했는데 하루 오르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칙에 어긋나서 결국은 못 팔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뭐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왜냐? 언젠가 또 잊을만 하면 나와서 도지 언급을 해서 또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아쉽진 않다. 원칙을 지켰다. 뭐 이런 뭐 여담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의 기술도 사실 뭐 공포에 사는 게 정답이긴 한데 그런 거 빼고요. 하나로 또 말씀을 드릴게 아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남는 비트코인으로 비트의 BTC 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우량 코인들을 매수를 저 아래 막 걸어 넣는 거예요. 매수 대기를. 근데 거래량이 이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정말 운이 좋으면 누가 뭐 던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확 떨어졌다 올라오면서 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남는 비트를 활용해서 우량 코인을 살 수 있다. 이런 거 좀 활용해 보시면 좋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코인에게 상을 줘야죠. 명분을 줘야 이 힘든 걸 해낼 수 있겠잖아요. 예를 들면 스테이킹. 지금 업비트에서도 뭐 스테이킹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더도 있고 에이다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에어드랍 갖고 있으면 주는 게 있죠. 뭐 비체인도 비소를 업비트에서 주고 네오도 가스를 주죠. 가스는 정말 많이 줄긴 했지만 그리고 뭐 코인원에서도 테조스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어드랍을 받는 재미로라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개수 맞추기 뭐 비트코인 1개
뭐 리플 뭐 20만 개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불장이 오면 리플 1,000원이니까 뭐 곱하기 하면 나 얼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좀 이걸 깨트리기 아까워서라도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 주의하실 게 스테이킹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높은 이자는 경계하셔라. 예를 들면 업비트에 아톰이라는 코인이 있죠. 코스모스. 다 좋은 거 알아요. 뭐 기능도 좋고 다 좋은데 뭐 25%인가요? 연간 이율이 24%인가 5%, 6%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건 너무 높잖아요. 인간적으로. 10%가 넘어가면 저는 그냥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너가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너무 높은 건 경계하셔라. 그 테라 때 보셨죠? UST. 그 사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로 이제 사라지지 않는 한 코인 가격은 키 맞추기가 존재한다. 사라지지 않는 한입니다. 사라져버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사라지지 않는 알트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올더 타임 하이,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녀석이 결국은 크게 오른다. 요걸 잊지 마셔라. 지금 뭐 파이코인도 그렇고요. 플로우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코인들은 다 우르르르 동시에 비트 따라갔다가 우르르르 비트 따라서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제 규제가 명확화된 이후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키 맞추기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많이 떨어진 저는 파일도 그렇고 플로우도 그렇고 그 좀 물타기를 해서 더 평단을 낮춰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원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이더리움 계열, ERC 계열의 입출금이 막힐 때 이제 BTC 마켓의 종목을 매도를 시도해야 된다. 매도가 된다가 아니라 시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 때마다 이제 그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막죠. 코인의 입출금을 막는데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분기에 한 번꼴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12일 날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있으니까 이더리움 계열 입출금 일시 중단이라고 또 공지가 떴었죠. 그래서 제가 가족 채팅방에다가 ERC 계열 코인들이 입출금 막혀서 BTC 마켓 펌핑 올 수도 있을 듯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에 있는 거 거의 뭐 파일코인 외에는 거의 들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관심은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우량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저도 조금씩 사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인젝티브나 뉴메레르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에 펌핑이 많이 왔어서 다 팔려서 없고요. 현재는 뭐 ENS나 블러 뭐 소액 들고 있는데요. 이때도 또 막 펌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프 코인인가요? 요거는 이제 거의 뭐 2000%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커브랑 뭐 등등등 해서 쭉 올랐는데 저 다 없는 것들입니다. 다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ENS에도 이제 돌림 노래처럼 이제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한 30% 오르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매도 걸었는 데는 닿지도 않고 내려가 버렸는데 어찌됐든 뭐 안 팔리면 어떻고 뭐 또 다른 입출금 막힐 때 또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한 분기에 한두 번 오는 그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하시면 좋을까 싶어서 시도입니다. 매도 시도. 뭐 로또처럼 한번 걸리면 좋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일곱 번째로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건데요. 전세값, 매매값 신공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이런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랑 리플, 에이다가 전세값이란 말이고요. 리플이 이제 매매값이란 뜻입니다. 마나가 전세값, 샌드박스가 이제 매매값이란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리플이 가격이 평소에 에이다보다 조금씩 더 높아요. 뭐 하다못해 50원, 100원이라도 높은 게 이제 제가 볼 땐 정상적인 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 값이 보통 높더라. 그리고 샌드박스가 디센트럴랜드보단 뭐 못해도 50원, 100원은 높더라. 이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인데요. 그게 아닐 때가 있죠.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밝은 노란색, 노랑이가 에이다고요. 주황색이 리플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가격이 항상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플 가격이 이럴 때 높아. 요게 그러니까 정상이죠. 거의 정상인데 문제는 요때로 와 보니까 겹쳐버렸죠. 그러니까 매매값이 전세값에 닿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전세값이 너무 올라온 거잖아요. 매매값은 너무 이제 낮아진 거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에이다는
과대평가가 됐고 리플은 과소평가가 됐겠죠. 그래서 뭐 코인들을 사거나 팔 때 이제 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거나 팔면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또 요때 21년 불장 말을 한번 봐보시면 심지어 이 노란색 에이다가 리플을 훨씬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때 한 3,500원인가요? 이때가 이제 레이어 1의 전성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에이다가 리플보다 비쌌죠. 그러니까 이때는 에이다가 오버슈팅을 하고 과대평가된 기간이니까 에이다를 팔았어야겠죠. 그리고 리플은 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팔 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번외로 이것도 비트랑 이더를 항상 보면서 느꼈던 저만의 생각인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약 20분의 1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면 이더리움은 400만 원이겠죠.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면 요거는 한 2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 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4천이고 200인데 한 200, 한 50, 60만 원이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비싸네. 그러면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이더보다는 비트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원칙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투자를 잘 했으면 좋겠죠. 황현희님, 기욤피터리도 얘기 드렸고, 이재훈 씨도 지금 모범택시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분 일 안 하셔도 돼요. 2015년에 마켓컬리에 투자를 몇 억을 하셔가지고 150배인가요? 엄청나게 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이분 기욤패트리도 2030년까지 보유할 생각 없다. 떨어지면 더 매수할 수 있어서 좋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이제 장기 투자에 도움될 만한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번 돈은 반드시 출금해라. 공포 탐욕 지수를 보고 매매하셔라. 마지못해 팔아야 할 때는 개미 태우기용 2차 반등을 이용해라 등등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 계획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끼고 아껴서 모아서 산 코인들을 어떻게든 25년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업비트 등에서 이제 스테이킹 비중을 좀 높이거나 두 번째로 수수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거래가 불편한 거래소들 있죠. 대표적으로 코인원 요런 데서 이제 장기용 코인을 많이 사놓고 비중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본인만의 원칙을 갖고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